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재울 마을의 주민협의체 준비단 모임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연말까지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도시 재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소통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준비단 모임을 하면서 이슈로 이야기 나왔던 생태라든지, 그리고 문화, 그리고 마을의 축제, 그리고 공유 공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마을의 축제, 마을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2월에 모신 손님은 강화에서 오셨어요. 저는 계속 이제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 제가 부르는 별명으로는 유마담. 네. 예, 마담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본인이 나중에 직접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담 같은 경우에는, 강화에서 지금 협동조합 청풍이라고 하는 그룹을 지금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풍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또 재미있는 거리들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과 재미있게 노는 방법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초대 손님 유 마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강화에서 왔고요. 협동조합 청풍에서 친구들과 함께 강화에서 어떻게 조금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고, 본명은 유명상인데 별명을 많이 불러서 유마담이라고 많이들 불러주시고, 앞으로 저 되면은 유마담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마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는 마을이 이제 매력적으로 바뀌고 살고 싶은 마을이 되려면 어떤 마을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 세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마을에서 그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협동조합 청풍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청풍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어떠한 분들과 또 함께 그 조합을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협동조합 청풍은 약간 처음에 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냐라고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조금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문화적 기반을 딴 데 기대지 말고 청년들 스스로가 조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 2013년도 2012년 겨울 그 즈음부터 조금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저희가 직원협동조합에 더 가깝거든요. 협동조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5명의 실질적인 직원이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합을 운영해 나간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조합원인 친구들도 있고, 같이 이제 동네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여러 명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저희 조합원만 있는 사진을 찾다가 막상 따로 저희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 이렇게 좀 많이 나온 조합원들이 있는 사진으로 조금 나왔고요. 좀 그래도 좀 그 저희 조합에서의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상 깊은 점, 다른 데랑 조금 다르다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이거는 좀 특징이 있다라고 이 조합의 구성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가장 나이가 많고요.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부터 딱 20살까지 해서 좀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협동조합의 가치,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가장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협동조합의 정신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가 가장 이제
처음으로 말하는 게 협동조합은 이제 자본주의하고 다르게 곱하기 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본주의는 더하기 문화. 그러니까 옆에 이웃이 0이 되더라도 그냥 총량이 누가 한 명이 100이든 만이든 수령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득이 올라가니까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동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웃이 0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0이 되는 구조인 거라서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까지 함께 성장해 가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좀 자본주의하고는 좀 다른 좀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 팀들하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 저희 조합의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에서는 그럼 누가 가장 최연소자인가요? 지금 여기 있나요? 여기 있는 파도라는 친구가 올해 산마을고를 졸업했어요. 네, 산마을 지역에 있는 학교고요. 산마을고를 졸업해서 올해 저희랑 같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고, 네, 거의 여기가 가장 평균 연령을 깎아먹고 있고요. 접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다 결이도 작년에 졸업해갖고, 재작년에 졸업했나요? 작년에 졸업한 것 같아요. 작년에 졸업해갖고, 저희 협동조합 청풍에서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저희 계속 좀 저희가 갖고 있던 고민들이 아마 앞전에 얘기했었던 건데 약간 그런 고민들이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협동조합 청풍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초창기 멤버인데 여기 베니스도 20대 중반 때 들어왔는데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30대 중반, 그다음 저는 30대 후반으로 가면서 멤버들이 다 고령화 됐다는 게 좀 웃으실 수 있겠지만은 저희 생각에는 이러다가 우리끼리 이런 생각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끼리만 갖고 우리만 성장해 가는 거 아닐까? 또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들의 이 지역에서의 청년들, 사실 청년이라는 언어에 gat혀 있는 것보다는 결국 저희가 말하는 청년은 다음 세대를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진짜 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했는데 마침 여기 결이라는 친구가 저희 그 산마을고 졸업하고 나서 저희랑 합을 조금 맞추면서 좀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고, 그다음 또 이 결이란 친구도 사실은 한순간에 합류한 건 아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우리랑 일하자라고 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앞전의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호흡하는 기간들.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랑 만나서 포럼 같은 거 열기도 했고, 마켓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가서 참여해 주기도 했고,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데, 이 친구들이 온다고 하면은 무료로 숙박을 해주고, 약간 그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저희랑 같이 일하자고 했을 때에 그런 공감이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쉽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언뜻 들어서는 그 20년,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이니 거의 한 20년 정도의 그 연령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회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소통 자체가 상당히 좀 수직적이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왜냐면 20년 차이면 거의 일반 사원과 한 부장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차장 이상의 굉장히 높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어떻게든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참 좋네요. 네.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사실 이제 마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강화에서가 아니라 이제
인천 동인천 쪽에서 네.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동인천에서 먼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동인천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강화로 이제 들어가자, 네. 네. 강화에서 활동을 하자 네. 하게 됐던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여기 강화 들어가기 전에는 신포동 동인천 쪽에서 조금 있었고 거기서도 조금 시작했었던 것들은 지역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의 활동, 아까 말한 좀 다음 세대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조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 보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에서 여기 동인천 여기 신포동이거든요. 여기서 친구들하고 약간 이렇게 페스티벌도 열고, 그 다음에 조금 이 공간에서 좀 다양한 기획 같은 것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밥 모임도 하고, 그때 당시에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것들도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간단한 이제 끼룩끼룩 갈매기 여관이라고 조금 숙박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기도 해보기도 했고, 약간 이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금 시작점이라고 할까? 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냐라고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이 동네에서 이제 아마 다 잘 아시겠지만 이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이라고 큰 이제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동산고 다니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호프집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량 학생들이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놀 게 없으니까 고등학생이 끝나고 그냥 모여서 그냥 그렇게 회포 풀고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에 친한 친구가 거기 갔다가 그때 당시에 다른 학교 축제 뒤풀이하고 있어갖고 자리가 없어갖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 그 친구가 거기 들어갔다가 동네니까 제가 그 근처에 살았거든요. 명성아 거기 나 있으니까 나와서 이제 놀자라고 했으면 저도 어떻게 보면 화를 당할 뻔한 큰 사건이었는데, 사실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변한 게 없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시시하는 분위기,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네는 다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가서 이런 거 술 마시면 안 돼. 라는 얘기로서만 메시지를 전했고, 사실은 그때 당시의 기억을 따지면은, 약간, 사실 위치가 바뀐 것 뿐이에요. 동인천의 단속이 심해져갖고, 친구들이 주안이나 부평이나 다른 쪽으로 술을 마셔 다녔지, 끝나고. 그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20대 중반 때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저희 때랑 똑같이 그 노래방이나 이런 데 앞에서 쭈그려 앉으면서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동네에 그런 변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변한 게 결국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네 안에서의 이제 친구들하고 이런 변화들을 조금이나마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 이 축제 전에는 조그맣게 프리마켓도 하고 뭐도 했는데, 사실 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게, 처음에는 약간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네는 내가 바꿀 수 있다.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전에는 간에서 프리마켓 하고 하는데, 6개월 만에 이건 아니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심포살롱이랑 그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한 6개월 만에 좀 뭐가 달랐냐고 하면, 동네는 누군가 한 명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심포살롱에 맨 처음에 했던 친구들은 6개월 만에 다 좀 한번 해체 이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 동네에서
내 기억들과 내 추억들을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만드는가,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얼마나 좀 즐겁게 몰입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지점들이 동네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나와 내 주변을 좀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처음 했던 게 이 축제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인천 페스티벌이라고. 이분 엄청 즐거워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보니까 만끽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함께 해볼, 그때 당시에는 뭐 청년 문화라든지 이런 청년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같이 놀 친구들 모여라 라고 해서 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친구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서 계속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심포살론이나 뭐 청년 플러스 같은 단체는 지역의 청년들을 연결하는 출입구 역할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제가 기획했다라기보다는 같이 온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모이고 연결되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고, 계속 그런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강화로 이제 왜 들어가게 됐냐라는 것들은, 이거 또 중간에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뭐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그때 인천 아시안 게임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막 욕만 했잖아요. 기억해 보면 이거 빚 잔치다. 세금 많이 쓴다. 네, 세금 많이 쓴다.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건 없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는 걸까라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선수촌 문화행사 용역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실은 저희는 그때 별거 없는 단체였는데 한번 동네 친구들하고 넣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통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MBC 땡땡땡, 엄청 큰 데서 하죠. 뭐 CJ 땡땡땡, 그런 자회사들이 자기 방송국하고 연결하던가 이런 그런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해서 되는데, 저희가 덜컥 돼버렸어요. 예, 돼버렸는데 저희는 좀 그런 데랑 했을 때 달랐던 지점들이 뭐냐면은, 이 걸그룹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그런 외국인들을 초대했을 때 마음가짐? 여기는 우리 집 잔치야. 우리 집 잔치고, 너네들을 초대하는 우리는 호스트 역할이야 라는 것들이 이 친구들의 마음가짐에서 다르니까, 그거는 왔던 선수들도 진짜 너무 즐겁게 즐기고, 같이 일한 친구들도 이거 일이 아니라 진짜 손님을 맞이하는 걸로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즐거운 일들이 펼쳐졌고, 여기서 좀 많이 이 친구들이 힘을 또 받았고, 이것도 좀 상징적인 게 왜 났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 인천 고등학교 연합한 약간 응원단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그런 CJ나 이런 데가 이런 지역 행사를 맡았으면은 이런 친구들까지 발굴이 됐을까? 이런 친구들이 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한 추억들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역에 있는 이 동네 아티스트 형들이나 뭐 친구들하고 같이 계속 무대를 꾸몄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왜 강하나? 결국에는 적자 생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나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이런 다음 세대들을 키워주겠다라고 해서 내 자산을 내주는 것보다, 이제 만들어진 열매를 따먹는, 소진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사람 농사도 농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고민이었던 게, 그래서 같이 많은 친구들이 모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뭐냐면,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파란 약 혹시 잘 아시죠? 현실과 이상해서 결국에는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좀 많이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로컬 이제 지역에서의 출입구 역할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루트를 갖고 있던 친구들이 지역하고 결합되면서 다른 상상력을 갖는다는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됐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거의 돈도 못 벌고 결국엔 네, 결국에는 그 시절을 오히려 낭비한 거 아닐까라는 이 친구들의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뒤를 누군가는 책임져 줄 수 없는 구조.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누군가 책임준다는 것들이 뭐 웃긴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이 지역 안에서의 그런 구조들은 진짜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친구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재밌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순간은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강화에서는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앞전에 말한 것처럼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조그맣게나마 우리 스스로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조금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강화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인천에 그렇게 일찍 들어간 게 아니고 글쎄요, 한 6, 7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벌써 이제 지역에서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가끔 이제 지역의 텔레비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도시재생 사업을 선전하고 계시는 청년 그룹의 어떤 대표 리더로서 딱 이렇게 하는 흑역사인가요? 흑역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지역 내에서 청년의 어떤 리더 그룹으로서 계속 이제 활동을 열심히 이제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왕성하게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갑자기 또 이제 이렇게 타 지역으로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 재미있는 걸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다 이용당하고 소진당하고 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그 아주 맛있는 결실은 있는 어떤 기득권층들이 네. 다 가져가고 있는 구조들 그런 구조들에서 항상 청년들이 소비되는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더라도 쉽게 이제 그 말을 친구들한테 건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네요. 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화적 기반으로,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강화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처음 강화 들어갔을 때 그 활동했던 데가 시장이에요. 강화 풍물시장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협동조합 청풍은 그 풍물시장에서 어떤 존재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네. 묻고 싶어요. 네. 네. 여기가 사실은 시장에서 여기가 빈 공간이 났다고 해서 그냥 뭐라도 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했었던 것 같고 마침 운이 좋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강화에서 원래 강화 살고 있었던 친구를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다들 안 믿더라고요. 맨 처음에 협동조합 청풍에서의 그 동료들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그러면 길 가다 만났어요. 그러면은 다들 막 뻥치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로 제 여기 친구랑 동네 커피집 강화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다가 강화 사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인사시켜 주겠다고 왔다가 나 이 시장에 들어갈 건데 같이 이제 피자 만드실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 빡빡이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기한테 던지는 거야. 근데 결국엔 나중에 같이 피자 만들고 있었거든요. 약간 우연치 않는 약간 기회들로 좋은 타이밍에 좋은 동료들과 함께 조금 시작을 하게 되었고 여기 원래 좀 한번 치운 거예요. 여기 화장실 앞이라서 여기 이렇게 조금 다 막 여기 닭발 막 어머니들이 다듬고 있었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피자를 이제 만들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피자를 선택하니까 좀 이 시장 어머니들한테 그래도 이게 적으로 좀 안 느꼈던 것 같아요. 다 아들, 딸뻘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맨 처음에 했던 게 여기 지옥 같은데 왜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렇게 걱정을 조금 많이 해주셨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피자를 선택한 것도 잘했던 게 여기 다 밴댕이랑 이런 거 파셨거든요. 근데 다른 품목이니까 경쟁자라고 또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고 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열었던 것 같고 그런 좀 다른 거기도 또 한 세대가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세대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에 대해 또 내 아들, 딸뻘이 들어온다 해서 마음을 좀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피자 만들었을 때의 저희의 목표는 여기는 전통시장이고 약간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화덕피자 단순하게 그렇게 조금 만들었고 처음에 하루에 한 판 팔릴 정도로 장사가 안 됐고 막 옆에 어머니는 저희가 피자 막 실험하다고 만든 것들 가져가면서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남는 거 개 준다고. 개밥 준다고. 근데 저희가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시장어머니들이 삼시세끼 밥을 다 주셨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부터 밥 먹었냐? 안 먹었으면 밥 주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예, 그러면서 좀 버텨나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뭐 방송 같은 데도 뭐 6시 내 고향 같은 데 조금씩 이렇게 낑겨서 시장 나왔을 때 나오고 하면서 좀 유명해지면서 조금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좀 저희도 자리 잡는 데의 시작이지 않을까. 근데 좀 여기 시장에 들어온 게 저는 제 삶에서 좀 잘했다고 생각한 게 앞전에 제의 그 활동들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음 세대라고 했지만 세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세대 안에서 있는 언어밖에 좀 못 봤던 것 같고 사실 여기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엄마 인큐베이팅을 받으면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다른 세대와 연계한다는 것들은 지역 그냥 단순히 시장이지만은 지역을 봤을 때도 그런 교류 지점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들은 서로 간에 큰 영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은 사실 시장 어머니들도 그렇죠.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막 문화기획 같은 거 하니까 중간에 막 시장 비우고 그랬거든요. 자리 장사 거기서는 이제 약간 국룰이에요. 예, 약간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외에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딱 시장에서 정해진 휴일 외에 이렇게 따로 쉬는 것들은 전혀 용납되지 않은 그런 룰이 있거든요. 같이 이제 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중간에 약간 그렇게 뭐 딴 거 행사한다고 이제 나가면은 진짜 다음날 들어오면 이 쌍놈 새끼들 장사 안 하고 자리 비운다고 욕 들어먹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시장 어머님들 같이 자리 비우고 아마 뒤에 사진 보이겠지만 저희랑 같이 퍼레이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장 어머니들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좀 뿌듯했던 게 너네들 만나기 전에는 내 삶에 있어서 장사밖에 좀 몰랐었는데 너네들 만나고 나서는 좀 다른 내 삶에서의 시선들을 좀 갖게 됐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좀 좋은 지점들로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맨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저희의 주 타겟은 40대 이상 타겟이 40, 50대 이상. 그래서 이제 피자 시키시고 여기 풀 다듬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할머니가 오셔갖고 저희 왜 그거 있잖아 고소한데 꿀 찍어 먹는 피자, 고르곤졸라 피자. 네, 그렇게 막 몇 판씩 사다가 챙겨서 드시고. 근데 저희도 좀 저의 가장 큰 중심이긴 한데 좀 안타까운 게 좀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좀 이 피자집을 문을 닫아 상태예요. 하지만은 뭐 다른 것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어쨌든 저희의 그 강화도 정신을 조금 만드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어머니들랑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예, 또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또 시장 어머니들하고 뭔가 한 판을 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 있는 어머니들과 같이 한 판을 벌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 안에서도 또 축제를 같이 만들어가는 네. 경험들을 했었고 네. 그 경험 속에서 상인들과의 어떤 관계 네. 이것들은 어떻게 변화해 갔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전에서의 어떻게 보면 시즌 1이었던 거죠. 제 삶에서는. 앞전에서의 인천에서의 조금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큰 판을 뒤집어 버리는 기획들이라든지 균열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그냥 빨리 어떤 씬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큰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설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답답한 부분도 있었고 빠르게 뭔가를 해내야겠다라는 욕망도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강화에 와서는 이 점점점 쌓이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들은 남들이 봤을 때는 저거 뭐야 할지 묻지만은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삶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게 더 좀 내 삶으로서는 더 풍성해지는 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징적이죠. 이 둘의 관계에서는 여기 저희 식당 앞에 있는 식당 할머니인데요. 맨날 저희 밥 챙겨주고 하는 분인데 여기는 저희 그 멤버 데니스라는 친구인데요. 저희 보고 시장 이제 할머니가 자기 친척을 여기 중매를 서준 거예요. 이 친구한테 너무 훌륭한 친구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네, 지금 강화에서 잘 살고 있고요. 원래 소개시킨 친척분은 연수구에서 살고 있었는데 강화로 여기 이 친구 따라서 이주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곧 또 2세 계획도 2세가 좀 나올 예정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일상 속에서 쌓이는 관계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라는 것들도 조금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시장 어머니들 맨 처음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퍼레이드에 참여하게 된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렇게 쌍욕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하는 것들을 보시더니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참여하시면서 좀 서로 좀 스며드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엔 시장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공간 안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들은 그냥 옆에서 방관자처럼 즐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이나 사실은 그 자원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찾아서 만들어가는 것부터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추억이라는 것들은 내가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생산해낸 경험들이 있어야지 추억이 쌓이는 거고 그랬을 때의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와 참여도가 점점점 좀 증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어머니들 맨 처음에 이렇게 하셨지만은 이렇게 북을 같이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그 참여도랑 그 즐기는 게 달라지는 게 이렇게 북 치면서 참여하신 분들은 점점 더 갈수록 적극적이시고 그것들을 관람하시는 분들은 또 관람하는 정도의 에너지로 옆에서 즐기시는데 결국 내 삶을 풍성하는 것들은 직접 참여해야지 풍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어떤 지점까지 됐냐면 맨 처음에 시장 퍼레이드로 됐지만은 다음 연도에는 강화도의 도로를 막고 시장 어머니들이랑 같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 도로를 이제 간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연도에는 옆에 강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관현악부가 있습니다. 저희도 좀 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뭐 이렇게 문화예술 워크숍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함께 하는 이야기들이 생기고 또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한 세대만에 누리는 감각들이 아니라 이렇게 시장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어머니들도 있고 뭐 중년도 있고
결국에는 그 도로를 막고 함께 했다는 기억들은 세대가 함께 했을 때에 그 나중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좀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감각들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지역에서 좀 풍성한 이야기들을 예, 만드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보면은 어디 지역이나 보면은 이제 예. 그 어떤 한 세대들,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추억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어떤 뭐 그런 의제를 갖고 있는 세대들끼리만 모여서 본인들만의 이야기들로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또 좌절 그리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지금 이제 뭐 우리 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어떤 한계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세대가 이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고 너네들은 몰라 아니면 그쪽엔 또 모르실 거야라고 하는 세대들과 같이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신뢰가 생기고 같이 뭔가를 경험했을 때 이런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방향들이 또 제시되는 것 같아서 이게 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덧붙이자면은 결국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누군가가 위에 세대가 아래 세대를 가르쳐주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유튜브나 그렇죠. 이런 거나 워낙 다른 것들이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세대가 다르면은 한국 사회는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서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의 언어를 조금 습득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언어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쓰는 언어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 생각을 그냥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좀 약간은 본인의 경험치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 어떤 그 세대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조금 우리 자체가 그런 마음들을 좀 열어놓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주는 일방적으로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상호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상호 배워가고 상호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성공 가도를 계속 탄탄대로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셨나 봐요. 2016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또 좋은 데 갔다 오셨어요. 네. 포틀랜드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 그룹이 갖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부의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을 안고 포틀랜드를 갔다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다 와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을 해서 갔고 또 그 고민들은 다녀온 후에 좀 해결이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약간 성공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사실 이런 데 나오면은 사실은 더 좋은 얘기만 더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버티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좀 앞전에서 버티다가 2016년에 약간 그런 생각이 이 구성원들하고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결국엔 우리 삶의 뒤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을까? 왜냐면은 지금 그때 2016년도 당시에는 아직 그래도 좀 뭐 뒤에 대한 여백이 있었을 때였어요. 조합 안에서. 왜냐면은 그 20대 후반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 초중반이다 보니까 뭔가 그 삶의 지속성보다는 아직은 좀 더 모험적인 것들을 하지만은 딱 그 시기가 넘어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서는 이거 갖다 먹고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한 2012년도 13년도에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포틀랜드가 그렇게 좋다고 약간 많이 얘기를 들었어 갖고 그때 좀 추천을 받아서 커뮤니티적으로 많이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게 되었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포틀랜드라고 했을 때 약간 힙하고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상점들이 많고 뭐 킴포크라이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비되는 얘기들로만 좀 많이 차고 있는데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결국엔 그런 삶의 방식들이 나왔었던 이면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살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는 이렇게 강화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참 많을 때고 뭐 그때 당시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곳들에도 조금 많이 탐방을 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서 많은 곳들을 살펴보고 했더니 여기가 그렇게 힙해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포틀랜드를 살펴보면 한 30년 이상의 주민들의 앞전에 말한 것처럼 관람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생산에 내들고 만들어내고 그런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그런 내공들이 엄청 쌓이면서 좋은 도시로 발돋움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생태계 어떠한 이 지역 생태계를 조금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포틀랜드 시청의 주민 참여 촉진과의 어떤 이제 은퇴를 앞둔 한 공무원을 만나서 저희 힘든 걸 막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힘들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징징거렸는데 다 듣더니 너희가 힘든 건 안다. 힘든 거 알고 포틀랜드들도 그런 과정을 이미 다 겪었다.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씬이나 이런 것들은 1, 2년 내내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도 보통은 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나 했을 때 기본 5년 잡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차츰차츰 나아진 거고 그 다음에 주민의 리더가 된다는 것들은 어떠한 갈등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맞고 힘든 건 무조건 아마 힘들 거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났을 때는 너네가 원하는 것들은 충분히 얻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에 그런 어쨌든 커뮤니티적인 감각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가는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이거는 동네 커피숍을 갔다가 진짜 동네 커피숍인 거예요, 이런데. 근데 막 주민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래서 쫑긋 귀를 기울였더니 막 커뮤니티에 대해서 막 이게 논쟁을 하는데 좀 인상 깊었던 얘기가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말한 것처럼 내 이웃, 동료,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 거지 어떠한 돈 버는 수단으로서 이걸 만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가 일어나는 것들. 그런 걸 보면서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겠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 주변에 이미 좋은 동료들과 이웃들이 있다. 왜 우리가 딴 데서 찾고 있느냐. 포틀랜드처럼 강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이웃들과 강하답게 만든다는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이 됐고 그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청풍이 지역에서의 청년 주민으로서는 있었지만은 리더로서의 역할로서 책임과 그런 의식을 조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돌아와서는 그래 이제 우리가 조금 나설 때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함께하고 만들어가는 역할로서 조금 나아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공감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아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젊다 하면 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시기를 얼마 전에 겪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20대,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적당한 직장을 갖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좌충우돌하는 모험을 하면서 어느 이제 어떤 섬에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 물론 재밌긴 하겠지만은
그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에 들어가고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주변에서 조금씩 그 격차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어떤 코스를 밟아서 어떤 정도의 연봉을 받거나 어떤 정도의 성공을 그게 조금씩 보이게 하는 그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우리 애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라는 고민들을 해서 이제 아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포틀랜드라는 곳을 선택했던 것 같고, 아마 그 일본에 있던 친구들은 그 신주쿠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맞습니다. 맞죠? 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만나봤는데 너무나 또 깨인 친구들이고 너무나 네. 재밌는 친구들이라서 그렇군요, 역시나. 그리고 또 아까 잠깐 설명 나왔지만은 포틀랜드에 갔을 때 커피숍에서 나왔던 그 옆에 테이블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커뮤니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동체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과연 뭐 비즈니스냐, 이건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아직 그렇게 크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도 일정 기간 이상의 어떤 경험들이 축적됐을 때, 아, 이것들이 결국에 나와 나의 가족들한테 돌아온다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리는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상당히 더 크다고 보긴 하거든요. 이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이 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공동체, 커뮤니티를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돌아서 순환해서 결국엔 나와 내 가족한테 오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어떤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 좀 더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청풍이 생각하는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무엇이고, 어떠한 이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떠한 정신과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래서 약간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가장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의 판단으로 봤을 때에 그냥 요새 뭐 로컬이라든지 지역 같은 것들이 핫하잖아요. 뭐 많이 좀 주목되고 관심 갖고 하는데, 저는 개방성을 가진 곳이 가장 빠르게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제가 살펴봤을 때 전국에서 개방성이 높다라고 하는 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협력이란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되는 거는 사실은 좀 한순간에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 한국 사회에서 삶을 살펴봤을 때는 저도 그렇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나오고 이제 뭐 취직하는 과정은 다 경쟁이지 옆에 사람하고 협력하는 경험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하고의 협력의 경험들, 개방성 같은 것들이 발현이 돼야지 조금 그런 공동의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 청풍 자체 내에서의 그 협동조합에 대한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까지가 꽤 오랜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5년 이상? 네, 저도 사실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음 같지 않고 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옆에 친구는 왜 열심히 안 하지? 근데 그런 것들을 서로 학습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앞전에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저도 네, 나오는 것까지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맨날 저도 어디 나가서 이런 문화를 만드는 거는 앞전에 얘기했지만 뭐 5년 이상은 걸린다 얘기했지만은 조직의 문화도 사실은 그 정도 걸려야 되는 건데, 안에서는 계속 답답함을 갖고 있고 그런 것 같다 계속 또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그런 문화가 정착되니까 협력의 경험들이 또 이 친구들이 각자와 그러니까 지역하고 만나는 부분들이 또 그 문화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지역하고 이제 또 다시 나눠 갖는 것들이 생기니까 강화 안에서는 뭐 이거는 좀 일부인데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들, 뭐 재밌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이 협력의 경험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네트워크들도 점점 퍼져나가더라고요. 저희랑 같이
뭐 함께 했던 그 싱어송라이터 강화에 살고 있는 친구가 이제 강화에 들어오면서 저희랑 그렇게 같이 함께 작업하고 하는데 또 이 친구는 또 우연치 않게 강화 또 성공의 신부님하고 친해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가서 또 예, 같이 어떤 것들을 하고 또 거기 가서 몰래 들어가서 포도주도 얻어먹고 나오고 약간 그런 연결고리들이 이 안에서 계속 축적되는 것들. 예, 그 다음에 좀, 뭐, 이따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근데 좀 지역에서 좀 앞전에 좀 개방성을 얘기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산들을 다음 세대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지역에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인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뭐 마을 활동이나 뭐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 할 때 청년들 없다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환영해요. 이런 곳에 청년들이 들어오다니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아들 딸들이 아닙니다. 예, 그게 곧 뭐냐면은 내 자산을 내 아들 딸 아닌 이상 쉽게 이 공공이나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는 일들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역의 궁극적으로 조금 이런 공동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오피니언 리더라고 지역에서 말하시는 분들도 저도 많이 만나봤지만은 항상 지갑은 굉장히 무겁고 입은 가벼우시더라고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거는 항상 입은 무겁고 지갑은 가볍게. 특히 또 공공의 자원을 이용할 때는 그렇게 또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다음 세대들한테 넘어가는 경우는 진짜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런 분들 있었으면 좀 많이 존경을 했을 텐데 쉽게 많이 그런 분들은 좀 인천 안에서도 그렇고 강화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단계까지 좀 오기에는 많은 뭐 저도 있긴 있지만은 없다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좀 소수지 않나. 그렇게 드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내 돈은 다 내 자식 거고 물론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그 돈은 너한테는 안 줘. 네. 이거고 또 지역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계층들이 있잖아요. 뭐 주민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어떤 뭐 회사체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도 하여튼 기득권층들이 어떤 일정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청년들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세대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처음에는 환영하고 잘 이렇게 같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는 그래도 이건 내 거야. 넌 절로 가.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청년들은 그런 데 상처를 입고 또 방황하게 되고 어른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금 더 윗세대를 좀 불신하게 되는 결국엔 우리는 소비당하고 버려지는 세대가 아닌가. 뭐 그런 경험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청풍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뭐 지역의 어른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그 다음 세대들한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어줄 용기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잠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도 좀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하고 조금 연계되는. 그러면 다음 질문이랑 같이 그럼 할게요. 네. 아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최근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그 움직이지 않는 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청풍이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자산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은 시민 자산화도 있고 여기도 이제 조합에서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하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청풍이 공간을 소유하는 과정과 그것들이 이제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자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은 결국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일이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운이 좋게 좀 뭐 올해 좀 여러 가지 좀 사회적 자산이든 관계적 자산이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잘 또 쌓아갔었고 그걸 또 넘어서 동산의 자산도 조금 쌓을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기회를 동산. 좀 얻게 됐던 것 같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역자산화 사업 같은 것들이나 뭐 그것도 한 방법인 거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요새의 이제 지역 공동체에서 어떻게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 올해 운이 좋게 저희가 지역자산화에 선정이 돼서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네. 대출 이용 프리티켓 맞아요. 네,를 받게 됐어요. 어려운 시기에. 네. 그래서 저희가 한 7억 정도의 조금 이제 신용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국카리 근처에 토지를 지금 샀고 거기서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좀 어떤 저희가 의미를 두고 싶냐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대표로서 그것들을 소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협동조합 청풍이 소유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협동조합 청풍의 구성원은 누구였습니까? 다 진짜 20살부터 해갖고 39살까지 다양한 친구들이 그런 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보다는 저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조금 얻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정도의 규모의 자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저도 이번에 처음인 거예요. 예. 하지만은 이 친구들이 20살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감각들을 지역에서 받아갖고 내가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의 경험들을 쌓여갖고 이 친구들이 마을에서 성장했을 때는 그럼 과연 어떤 일들이 상상이 될까? 그럼 저도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이 친구들은 그러면 진짜 이 마을에서의 개념들을 다른 형태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겠다. 다른 차원의 길들이 열리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겠다라는 좀 의미가 들겠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그러면 만약에 내 나이대가 되면은 이 마을에서에 대한 자산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함께 공동으로 어떤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규모 자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앞전에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일들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쌓이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친구들도 저도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 친구들이 자기가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어떤 거 생각하냐면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선마을고 친구들 다음 세대들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운이 좋았다. 청풍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일자리도 얻고 하긴 했지만은 그 다음 친구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의 고민을 20살, 21살 친구들이 벌써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더 큰 어른들도 그거 고민 안 해주시는데. 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이렇게 계속 잘 이어가면은 과연 다른 모습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좀 상징적인 게 제가 하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정신으로는 일한 지 한 9년, 10년 됐는데 저희가 조합의 이사장으로 이제 된 거는 한 4년 이제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임기가 이제 내년 한 초에는 이제 좀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 친구한테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쨌든 이런 대표에 대한 자산도 순환보직처럼 계속 좀 쌓여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조합에서의 의미, 지역에서의 의미, 자산들을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한테 잘 사용하고 더 불려갖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좀 가져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궁금해지는데 다음에 그 협동조합 청풍의 이사장님은 과연 몇 살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전체의 그 부동산과 그리고 그 지금 사실은 지금 만들고 있는 부동산 외에 부동산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그 물리적 자산과 그 외에도 지금 하고 사회적 있는 자산. 사업체가 있잖아요. 네. 사업 병역이 뭐 제가 알기로는 게스트하우스도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펍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념품 가게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문화적인 사업들도 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지는 상황이 되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대충 어느 정도 세대에서 어느 정도 나이대에서 할 것 같다. 네.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아마 다음 친구는 그냥 사실 나이 저희 조합 안에서는 나이가 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외부에 나가서는 그렇죠. 좀 이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서 다음에는 아마 2년은 지금 딱 30 초반이거든요. 그 친구가 대표를 맡게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아예 더 20대 한 중반 정도가 차차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웃으면서 농담을 하거든요. 대표로서 빚을 잘 갚길 바란다. 어떻게 보면 자산을 넘겨주는데 자산을 뒤에 이제 마이너스 자산을 이제 엄청나게 넘겨주는 거죠. 허울만 좋고 뒤에는 다 텅텅 비어 있고 갚아서 채워 넣어야 되는 자산을 넘겨주는 거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풍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부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것들 만든 자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좀 이제 먼저 앞서서 만들었던 자산들을 뭐 거기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자연스럽게 그걸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기를 내서 다음 세대들 물론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굉장히 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그 이제 다음 세대에서 그 자산을 어떻게 착실하게 잘 갚아 나갈까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런 기회가 우리의 젊은 세대한테는 우린 주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아마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가능성들을 또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강화에서 이제 앞으로 협동조합 청풍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로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바람이 있다면 청풍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전에 10년 뒤 강화를 이제야 저는 좀 꿈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 3년 전까지는 그 길게 못 봤던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청년의 세대로 조금 얘기하자면은 한 3개월만 버텨보자, 6개월만 버텨보자. 그 뒤를 조금 못 봤던 것 같고, 하지만은 조금 쌓아왔던 그런 관계의 자산들이 좀 이제야 눈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좋은 이웃들도 생겼고, 거기에서 나온 이제 전 중요한 게 함께 일을 해본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뭐 도시재생이다 뭐다 했을 때에 같이 만나서 사실 회의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협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같이 와서 얘기만 하는 것들은 사실 얘기만 하는 거지. 저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같이 해보는 게 협력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청소라도 한번 같이 해보는 거, 동네를 그냥 같이 한번 쓸어보는 거, 그렇게 좀 한 개 그렇게 좀 밝게 만들어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협력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8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주변의 가게들과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해본 경험들로 쌓아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서로 간의 신뢰랑 그 문화를 이해하는 거, 그다음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누가 왔을 때 개방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거. 그래서 좀 이제야 조금 10년 뒤를 꿈꿀 수 있는 오히려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할
후배들, 다음 세대들도 생겨났고, 결국에는 10년 뒤에 봤을 때에 이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강화 안에서 이뤄놓는 것들이 군데군데 보여 있을 때, 저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상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정말 재밌겠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기대되고 설레인다. 이런 것들이 요새 조금 앞으로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풍의 이사장도 4년 뒤에 뭐 한 20대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대표로서의 역할을 끌어가는 것들. 청풍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청풍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야 상상이 되면서 좀 미래가 좀 기대되는 조금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담회를 진행하기 전에는 벌써 사전에 미리 만나고 물론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미리 만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갈지 이런 상의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저 자신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자극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딱 생각해서 일들을 보통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하고 보통은 일들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효율적이니까.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협력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회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일을 잘하고 어떻게 했을 때 일을 못하는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무조건 얘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는 별로이네야 라가 아니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람의 장단점을 보고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채워줘야겠다. 이 부분은 잘하니까 이 부분 맡겨줘야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려면 사실은 좀 여러 번 일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언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한번 화해도 다시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정이 속에서 이제 서로 이제 신뢰가 생기고 이 부분 내가 커버해줘야겠다, 이 부분은 좀 밀어줘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당장 판단하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해보고 이게 처음엔 되게 좀 비효율적이고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정량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거 이상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마을에서 같이 협력하고 문화를 만들거나 그리고 같이 뭔가 일을 꾸밀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결국에는 여기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좀 오래 그렇게 서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오래 머물고 같이 파트너라고 되는 순간 저는 서울의 속도가 지역에 이식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지역에는 그 지역만의 속도가 있는 거고 그렇게 같이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서 얘기하고 공감 나누면은 저희는 그런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동네 친구들하고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게 정육점 하는 한우 강화 있는 분하고 만들어서 우리 이제 게스트하우스 지어지는데 언제 한번 같이 그쪽에서 이제 원래 요리사였어요. 호텔 요리사인데 해갖고 약간 다이닝 프로그램 한번 해요라고 했는데 그 사장님하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언젠간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그게 단순히 몇 개월 안에 약간 막 서울처럼 우리 이거 합시다가 아니라 이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서로 그 말 속에 신뢰가 있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젠가 이 일을 할 거다. 하지만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맞았을 때에 그것들이 같이 해나갈 거고 지역에 산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서로 기다려주고 그 시간을 맞춰갈 수 있다는 것들이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저기 막 박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오늘은 이제 강화에 계시는 협동조합 천풍의 이제
유 마담을 모시고 또 이제 이렇게 먼 길까지 왔어요. 오늘 차가 막히는 시간에 또 오느라고 고생을 했을 텐데 여튼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한테 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신 유마담한테 마지막으로 박수를 좀 보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